자, 여러분, 과학자 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하얀 가운을 입고 수많은 실험 기구들 사이에서 뭔가에 골몰하고 있는, 조금은 고독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거예요. 그쵸? 오늘 바로 그 익숙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리더로서의 현대과학자. 과연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 그 비밀의 청사진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일 겁니다. 하얀 가운, 복잡한 실험 장비, 그리고 홀로 연구에 모든 걸 쏟아붓는 외로운 천재. 오랫동안 우리가 미디어나 책을 통해 접해온 아주 익숙한 과학자의 이미지죠.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예를 들어 기후변화나 전염병, 에너지 위기처럼 전 지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거대한 문제들을요, 과연 단 한 명의 천재가 유레카를 외치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마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아니요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고립된 천재라는 신화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과학자는 더 이상 상아탑에 갇혀서 혼자만의 연구에 몰두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서로 연결하고 하나의 팀으로 이끌면서 또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복잡한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서는 융합형 리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과학자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에너지 위기, 이 문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서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새로운 전염병을 불러오고 에너지 위기는 또 산업 전체를 흔들죠. 이처럼 하나의 정답이 없는 복잡한 문제 앞에서 과거처럼 한 명의 천재에게 모든 걸 기대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과학자 리더가 되기 위한 핵심 역량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이 5가지 기둥은요, 그들이 어떻게 비전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 협력을 이끌어내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결단을 내리고 또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 어떻게 우리 미래를 설계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 청사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과학자를 단순한 연구자가 아닌 리더로 만드는 그 핵심적인 5가지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5가지입니다. 현대 과학자 리더십을 떠받치는 5개의 핵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첫째, 모두가 같은 꿈을 꾸게 만드는 비전. 둘째, 혼자가 아닌 함께, 집단 지성을 폭발시키는 협력. 셋째, 불합실성을 뚫고 나아가는 결단. 넷째, 사회의 믿음을 얻는 소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의 근본이 되어야 할 인간 중심 철학. 이 5가지 요소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세상을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진짜 리더십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가장 첫 단계,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둥인 비전과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2가지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리더십의 첫 번째 기둥, 바로 비전입니다. 사실 훌륭한 과학자는 무엇을, what을 만들어야 할지, 또 어떻게, how를 만들어야 할지 아주 잘 압니다. 하지만 위대한 리더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바로 왜, why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목표 달성을 넘어서 이 연구가, 이 프로젝트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비전의 진짜 힘입니다. 이 2사례는 비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보내고 무사히 귀환시킬 것입니다. 케네디의 이 한 문장은요, 단순한 과학기술 목표가 아니었어요.
당시 냉전 시대의 불안감과 경쟁심을 희망과 도전 정신으로 바꿔버렸고 수십만 명의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목표 아래 모이게 한 강력한 자석과도 같았죠. 스티브 잡스의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겠다는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능 좋은 컴퓨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라는 더 높은 차원의 철학, 즉 Y를 제시했기 때문에 애플이라는 혁신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협력입니다. 제가 아까 현대의 리더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리더가 모든 악기를 다 연주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각기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최고의 연주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그들의 재능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율해서 하나의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역할, 바로 그거죠. 서로 다른 전문가들을 연결하고 그들의 지식을 융합해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 100이 되는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적 협력의 핵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과학적 성취들을 되돌아보면요, 거의 예외 없이 거대한 협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맨해튼 프로젝트는 단순히 물리학자 몇 명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에요. 물리학, 화학, 공학은 물론이고 심지어 군사, 행정 전문가까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 모인 전례 없는 규모의 협업이었죠. 인간 게놈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연구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핵심 데이터를 공유하는 아주 복잡하고도 절묘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퍼즐처럼 각기 다른 전문성의 조각들이 딱 맞아떨어질 때 인류는 비로소 거대한 진보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바로 결단의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 기둥은 결단입니다. 아시겠지만 위기의 순간은 우리에게 완벽한 데이터를 주고 친절하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리더는 언제나 짙은 안개가 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슬라드처럼 말이죠. 한쪽은 지금 당장은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 현상 유지에 머무는 길, 다른 한쪽은 위험하고 불확실하지만 성공한다면 엄청난 도약을 이끌 수 있는 길.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책임 있는 용기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계산은 기본이죠. 하지만 그 계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계산을 바탕으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력. 이것이 평범한 관리자와 위대한 리더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 두 가지 극적인 사례를 한번 보세요. 정말 영화 같죠? 먼저 아폴로 13호, 우주 한복판에서 산소 탱크가 터졌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지구의 관제팀은 아주 제한된 자원만으로 이들을 살려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정말 창의적인 해결책을 기어코 찾아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요? 전 세계가 멈춰버린 상황에서 사실 mRNA 백신 기술은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정말 대담한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과감한 자원 투입을 결단하고 개발에 매달렸죠.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이 뭘까요?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그 미래에 대한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진짜 돌파구였던 거죠. 자, 이제 과학을 실험실 밖으로 꺼내서 진짜 세상과 연결하는 마지막 두 개의 기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기술이라도 사회와 인간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소통과 인간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기둥, 소통입니다. 현대 과학자는 더 이상 어려운 논문만 쓰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다리처럼 자신의 연구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대중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렵고 지난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만 신뢰가 쌓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신뢰야말로 새로운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라는 땅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해주는 단단한 활주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당신이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이 말은 과학적 소통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기후과학처럼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기술들은 더욱 그렇죠.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즉 사회적 합의라는 과정을 건너뛰고 기술만 혼자 저 멀리 앞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술은 결국 사회적인 불신과 거센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쩌면 이 5가지 기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둥, 바로 인간 중심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죠. 기술의 발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인간은 그 기술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정밀하게 계산하는 사람인 동시에 깊이 성찰하는 철학자여야 합니다. 이 기술이 과연 인간을 위한 것인가? 이 기술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행복과 존엄이어야 한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죠.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왼쪽의 효율성 중심 리더십은 오직 속도와 결과, 성과만을 쫓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술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결국 인간이 기술에 맞춰 살아야 하는 인간 소외 현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아주 크죠. 반면에 오른쪽의 인간 중심 리더십은 기술을 인간의 더 나은 삶을 돕는 도구로 바라봅니다. 겸손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 기술이 혹시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을 해치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되묻고 성찰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5가지 기둥들을 모두 모아서 현대 과학자 리더의 완전한 모습을 그려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항해하는 과학자 리더십의 완성된 모습이죠. 명확한 비전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아 협력을 이끌며 위기의 순간에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사회와 함께 나아가며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을 두는 것.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확장해 나가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힘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키를 더 나은 곳으로, 더 올바른 곳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를 설계하는 과학자 리더십의 진정한 본질일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 강력한 과학 기술과 리더십이라는 도구를 손에 쥔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설계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과 책임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